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은채의 무역에 대한 감정 변화 심층 분석. 20년 짝사랑에서 운명적 사랑으로의 여정. 2004년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차무혁 소지섭과 송은채 임수정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단순히 두 남녀의 로맨스가 아니라 한 여성이 20년간 지속된 일방적 짝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다. 은채의 감정 변화는 윤에 대한 습관적 애착에서 무역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타인을 위한 희생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각성의 여정이었다. 본 분석은 은채의 감정 변화를 7단계로 구분하여 각 전환점의 심리적 동인과 극적 계기를 상세히 탐구한다. 특히 무역의 시한부 진실을 알게 되는 12회가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은채는 정신적 붕괴 직전까지 가는 극한의 감정적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진심을 직면하게 된다. 1단계 호주에서의 운명적 첫 만남, 상처 속에서 피어난 인연. 은채와 무역의 첫 만남은 호주 멜버른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은채는 톱스타 최윤의 코디네이터로 호주 촬영에 동행했으나 윤이 은채의 친구이자 인기 여배우인 강민주에게만 집중하자 깊은 상처를 받았다. 20년간 윤을 짝사랑해온 은채에게 이는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눈치껏 빠져나온 은채는 바쁜 일이 생겼다며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거짓말하며 홀로 거리를 배회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무역이었다. 무역은 호주에서 거리의 아이로 살아가던 사기꾼으로 은채에게 접근해 돈을 뜯고 스트립쇼 술집에 넘기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무역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은채를 구해주었다. 이 사건은 은채에게 무역을 각인시킨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타국에서 홀로 있던 은채에게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결국 자신을 구해준 무역은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은채가 이후 한국에서 무역을 제외했을 때 자기를 좋아해서 한국까지 찾아온 줄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은채의 순수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역에 대한 첫인상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음을 시사한다. 2단계 한국 제외,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무역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친어머니 오드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윤의 매니저로 들어간다. 무역의 친어머니가 바로 윤의 어머니였고 윤은 무역의 이복동생이었다. 무역은 복수를 위해 윤과 은채의 주변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나 점차 은채의 모습에 끌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은채는 여전히 윤을 향한 20년 짝사랑에 갇혀 있었다. 5살 때부터 윤과 함께 자란 은채는 윤을 혈육처럼 여기며 언젠가 윤이 철들면 자신이 곁에 있었음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윤은 은채의 친구 민주를 좋아했고 은채는 늘 뒤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무역은 복수를 위해 민주에게 접근하여 결국 민주가 윤을 버리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무역이 관찰한 은채의 모습은 특별했다. 은채는 자신도 슬픈 와중에 길 잃은 어린아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끝내 엄마를 찾아주었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쉽게 지나치지 못했으며 어른에게 깍듯이 대하는 등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성품을 보였다. 이러한 은채의 본성이 무역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3단계 점진적 끌림, 윤희와는 다른 따뜻함. 무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은채는 무역의 집에 놀러가 무역의 쌍둥이 누나 윤석영정 신연령 7세과 조카 갈치와 교류하며 일상을 함께했다. 함께 김밥을 팔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들이 쌓여갔다. 이 과정에서 은채가 아버지에게 한 고백은 그녀의 감정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아빠 죄송한데요. 무역의 아저씨요. 그만둘 수 없어요. 윤이 좋아할 때는요. 되게 외롭고 서럽고 그랬는데요. 근데 무역의 아저씨는 안 그래요. 되게 고맙고 따뜻해요. 무역의 아저씨가 나 때문에 외로워할까봐, 서러워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만둘 수 없어요 이제. 이 대사는 은채의 감정 변화를 분석하는 핵심 단서다. 윤에 대한 감정은 외롭고 서러운 일방적 짝사랑이었다면 무역과 함께 있을 때는 고맙고 따뜻한 쌍방향 감정이었다.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 감정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또한 은채는 무역이 외롭거나 서러워할까 걱정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은채가 처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윤에 대한 사랑은 나의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역에 대한 사랑은 그의 외로움을 걱정하는 성숙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4단계 윤의 사고와 책임감의 덫, 감정적 딜레마의 시작. 은채가 무역에게 점차 마음을 열어가던 중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에게 버림받은 윤이 절망 속에서 빗길에 무리하게 운전하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선천적으로 좋지 않던 심장이 더욱 악화되어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사고 직전 윤은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무역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은채는 또 어리광이려니 하며 무시했다. 그러나 윤은 진짜로 자살을 시도했고 은채는 윤희 자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후 윤의 감정 변화였다. 윤은 사고의 고비를 넘기며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민주가 아니라 항상 묵묵히 자신을 챙겨주던 은채였음을 깨달았다. 윤은 은채에게 고백한다. 그때 사고 날 때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목소리가 들렸어. 괜찮아 윤아. 별일 아니야.
다른 어떤 데도 가지 말고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내 손만 꼭 잡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사랑한다 은채야. 그것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이는 은채에게 극도로 복잡한 감정적 딜레마를 안겼다. 20년간 꿈꿔왔던 윤의 사랑 고백이 드디어 실현되었지만 그 순간 은채의 마음은 이미 무역을 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윤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신이 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은채를 짓눌렀다. 결국 은채는 무역을 포기하고 윤의 곁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이는 은채의 성격적 특성인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과 깊은 책임감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선택은 은채 자신의 진심과는 다른 것이었고 이후 은채에게 극심한 내적 갈등을 야기했다. 5단계 결정적 전환점, 무역의 시한부 진실과 깨달음 12회. 은채의 감정 변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무역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12회였다. 이 전환은 2단계로 나뉜다. 5.1 모진 말과 오해, 가슴에 박힌 말뚝. 윤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 은채는 무역을 밀어냈다. 그러던 중 무역이 은채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윤이 내가 살려줄게. 내 심장 윤이 준다. 내 심장 떼서 윤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올래? 내가 살아있는 시간까지만 나한테 올래? 그러나 은채는 이를 무역이 자신과 윤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무역이 정말로 시한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은채는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은채는 무역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퍼부었다. 그래서 언제 죽어 아저씨? 죽긴 해? 꼭 죽어서 윤이 살려줘. 언제 죽는다고요 아저씨? 죽긴 확실히 죽어 아저씨. 좋아. 아저씨한테 갈게. 윤희만 살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온몸을 바쳐서 충성을 하지 내가. 잠도 같이 자줄게. 꼭 죽어. 꼭 죽어서 윤희 살려줘. 약속 지켜줘. 이 말들은 무역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심으로 은채를 사랑하고 자신의 심장까지 주겠다던 무역에게 은채의 이 말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5.2 진실의 발각과 오열, 까맣게 타버린 마음. 그러나 곧 은채는 집에서 오드리와 자신의 아버지 송대천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송대천이 오드리에게 크게 소리친다. 무역인 진짜 방법이 없대. 진짜 아픈 애라고. 윤희는 자신을 지극히 간호하는 엄마라도 있지만 무역인 아무것도 없어. 이 순간 은채는 무역이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역이 과거에 했던 이상한 말들의 의미를 깨닫고 은채는 오열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무역을 거칠게 밀어내고 가장 잔인한 말까지 쏟아냈다는 죄책감이 은채를 짓눌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은채가 자신의 진심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건 늘 뒤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윤이 아닌 함께 있으면 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던 무역임을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그의 곁에 머무르기로 결심하고 무역에게 직진을 하게 된다. 은채는 자신이 무역에게 한 말들을 후회하며 펑펑 울면서 아저씨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난 아저씨한테 상처만 줬다며 무역을 찾아갔다. 이 순간부터 은채의 감정은 명확해졌다. 20년간의 습관적 짝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준 무역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6단계 정신적 붕괴와 처절한 사랑, 갈등의 극한 13에서 15회. 진실을 알게 된 후 은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은채는 무역에 대한 사랑, 윤에 대한 책임감,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6.1 정신 이상 증세, 감정의 분열. 은채는 아침에는 무역에게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다가 그날 저녁에는 무역에게 안겨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사랑을 고백하는 등 감정의 분열을 보였다. 낮에는 무역을 증오하지만 밤에는 변치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무역을 보며 심리적 혼선을 겪었다. 극단적으로는 무역을 모텔로 데려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몸을 대줄 테니 어서 죽어서 최윤에게 심장을 가져다 주라는 정신적으로 막장에 치달은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무역이 눈앞에 있는데도 환영인지 실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 주변 사람들도 은채가 실성했음을 알아챘다. 윤은 은채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음을 깨닫고 무역에게 은채를 위해 둘 다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는 은채에 대한 책임감, 무역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는 세 가지 감정이 모두 합쳐진 엄청난 짐을 은채가 도무지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6.2 갈대숲 데이트와 마지막 추억. 은채는 무역에게 좋은 추억 하나만 있으면 그 추억으로 평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며 무역과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가려 했다. 민주가 은채에게 무역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은채는 제주도로 무역을 찾아갔다. 갈대숲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진 무역과 은채. 은채는 무역에게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그건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무역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무역이 떠난 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무역은 이렇게 만드는 마지막 추억이 자신이 떠난 뒤 은채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 무역은 갈대숲 데이트를 마지막으로 윤에게 문자를 보내 은채를 데려가라고 하며 은채를 떠나보냈다. 6.3 윤의 강제 결혼 발표. 은채의 마음이 무역에게 간 것에 좌절하던 윤은 무역이 자신의 이복형이며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은 몸을 추슬려 은채를 제주도에서 강제로 데려온 후 일방적으로 결혼 발표를 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무역의 옛 연인 문지영까지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영까지 돌아온 상황에서 은채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고 무역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7단계 처절한 사랑 고백, 지하철 계단의 명장면 15에서 16회. 은채의 감정 변화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지하철 계단에서의 사랑 고백 장면이다. 지영이 무릎 위에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불러준 노래에 은채가 떠오른 무역은 은채에게 달려갔다. 은채는 무역에게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무역을 보러 올 거라며 지하철에서 까맣게 타버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은채의 처절한 고백. 나도 사람이고 가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있는 인간이었다며 무역을 사무치게 사랑한다고 울부짖는다. 사랑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라며 몇십 번을 되뇌이던 은채는 결국 혼절한다. 이 장면은 은채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솔직하게 표현한 순간이다. 은채는 평생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다. 윤을 20년간 짝사랑하면서도 뒤에서만 바라봤고 윤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 순간 은채는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 인간이라고 외쳤다. 이는 은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다. 무역은 혼절한 은채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주며 은채의 아버지에게 은채를 넘겨주고 다시는 자기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사과했다. 그리고 무역은 한국으로 돌아와 복수를 다짐한 이후 처음으로 후회하게 되었다. 8단계 사랑의 완성, 죽음을 넘어선 사랑 16회와 1년 후. 8.1 무역의 마지막 전화. 무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은채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다. 돌팅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것이 전 작품을 통틀어 무역이 은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이었다. 또한 그 전까지는 무역이 주었던 것을 되돌려주던 은채가 처음으로 무역에게 주었던 것사랑 고백을 돌려받는 장면이기도 했다. 무역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숨을 거뒀고 그의 심장은 윤에게 이식되었다. 무역은 죽기 전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 복수를 단념하고 어머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8.2 은채의 선택, 처음이자 마지막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 무역이 죽은 지 1년 후 윤은 무역의 심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고 콘서트를 열었다. 윤과 민주는 은채를 위해 콘서트 명당 자리를 준비했다. 그러나 은채는 그 콘서트에 가지 않았다. 대신 은채는 호주로 갔다. 무역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오열했다. 그리고 백합을 들고 평온 속에 잠들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국인 차무역, 여기에 잠들다라고 쓰인 무역의 묘비 앞에 도착했다. 은채는 무역의 무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가는 은채의 뒤이은 자살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는 진흥곡이라고 설명했다. 은채의 자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은채는 1년간 윤의 회복을 지켜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윤이 다시 건강해지고 무대에 서는 것을 확인한 후 은채는 이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은채가 유서에 남긴 것처럼 이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다. 평생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은채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은채에게 무역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고 무역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 선택을 이끌었다. 감정 변화의 심리학적 분석. 은채의 무역에 대한 감정 변화는 여러 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1. 사랑의 질적 차이에 대한 자각. 윤에 대한 감정과 무역에 대한 감정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윤에 대한 20년 짝사랑은 외롭고 서러운 일방향적 애착이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안정 애착에 가까웠다. 은채는 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윤은 민주에게만 집중했다. 은채는 늘 뒤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었고 이는 은채에게 지속적인 외로움과 서러움을 안겼다. 반면 무역과의 관계는 고맙고 따뜻한 쌍방향적 사랑이었다. 무역은 은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명확히 표현했다.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다른 감정인지 깨달았다. 무역과 함께 있을 때 은채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2. 죄책감과 책임감의 역할. 은채의 감정 변화 과정에서 죄책감과 책임감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처음에는 윤의 교통사고와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감이 은채를 윤 곁에 머물게 했다. 은채는 자신이 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이 죄책감이 무역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했다. 그러나 무역의 시한부 진실을 알게 된 후 죄책감의 방향이 바뀌었다. 은채는 무역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했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칠게 밀어냈다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이 새로운 죄책감이 은채가 자신의 진심을 직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 자기 실현과 성장. 은채의 지하철 계단 고백에서 드러난 나도 사람이고 가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있는 인간이라는 외침은 자기 실현의 순간이었다. 은채는 평생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무역을 통해 은채는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권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으로 보면 은채는 하위 단계의 소속감과 안전, 욕구인의 곁에 있고자 하는 욕구에서 상위 단계의 차기 실현, 욕구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욕구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4. 시간의 압박과 선택의 절박함. 무역의 시한부라는 시간 제약은 은채의 감정을 극도로 압축시켰다.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윤과의 관계와 달리 무역과는 시간이 없었다. 이 절박함이 은채로 하여금 자신의 진심을 더 빨리, 더 강렬하게 자각하게 만들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했다. 곧 잃게 될 것에 대한 가치는 급격히 상승한다. 무역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은채에게 무역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동시에 은채는 자신이 그동안 무역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무역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정신적 붕괴와 재통합. 은채가 겪은 정신적 붕괴는 극심한 내적 갈등의 표현이었다. 윤에 대한 책임감, 무역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세 가지 상충하는 감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었던 은채는 일시적으로 정신적 균형을 잃었다. 그러나 이 붕괴는 재통합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위기를 통한 성장 개념처럼 은채는 극한의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진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지하철 계단에서의 처절한 고백은 이 재통합의 순간이었고, 은채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했다. 무역을 사랑하게 된 핵심 계기들의 종합. 은채가 윤에서 무역으로 감정이 변화한 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계기가 누적된 결과였다. 첫째, 일상적 따뜻함의 축적이다. 무역의 집에서 석영, 갈치와 함께 김밥을 팔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들이 은채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따뜻함이 진정한 사랑의 기반이 되었다. 둘째, 무역의 진심과 헌신이다. 무역은 은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명확히 표현했다. 자신의 심장까지 주겠다는 무역의 말은 처음에는 오해받았지만 결국 무역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셋째, 시한부 진실의 발각이다. 12회에서 무역이 정말로 시한부이고 자신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심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은채의 감정은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인지적 재평가의 순간이었다. 은채가 조롱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말과 행동이 사실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다. 은채는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은채의 내적 성장이었고 무역은 이 성장을 가능하게 한 촉매였다. 다섯째, 시간의 절박함이다. 무역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은채로 하여금 자신의 진심을 빨리 자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의 심층적 이해. 은채의 자살은 드라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캐릭터의 내적 논리를 따라가면 필연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무역 없는 삶의 의미 상실이다. 은채에게 무역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의미였다. 무역을 통해 은채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무역 없는 세상에서 은채는 다시 외롭고 서러운 일방적 애착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 책임의 완수이다. 은채는 1년간 윤의 회복을 지켜봤다. 윤이 무역의 심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고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을 확인한 후 은채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제 은채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처음이자 마지막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은채의 유서에 담긴 것처럼 이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다. 평생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은채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은 무역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넷째, 사랑의 완성이다. 은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역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작가가 진홍곡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은채의 자살은 무역을 위로하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결론, 성장과 자기 실현으로서의 사랑. 송은채의 무역에 대한 감정 변화는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한 여성이 20년간의 습관적 애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마침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성장과 자기 실현의 여정이었다. 은채가 윤을 사랑했던 방식은 외롭고 서러운 일방적 희생이었다. 이는 사랑이라기보다는 20년간의 습관이자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는 불안정한 애착이었다. 반면 무역과의 사랑은 고맙고 따뜻한 쌍방향적 교류였다. 무역은 은채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은채도 무역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은채의 감정 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계기는 12회에서 무역의 시한부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이 순간 은채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에서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했다. 나도 사람이라는 외침은 은채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음을 받아들인 자기 실현의 순간이었다. 은채의 최종적 선택인 자살은 비극적이지만 캐릭터의 내적 논리를 따라가면 이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던 은채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무역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은채의 무역에 대한 감정 변화는 사랑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은채는 무역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으며 마침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용기를 얻었다. 비록 그 끝이 비극이었지만 은채의 여정은 한 인간의 성장과 자기 실현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